차기 미국 정책과도 강화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무엇보다도 외교와 안보, 통상sek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일본 언론들은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프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전하며 승기가 거의 기울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일 협력체계에서 지금보다 미국 역할을 축소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큽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엔젤도 미국 기업의 재앙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의 북미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 대선이 일본의 주요 정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놓고 일본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의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태우입니다. 제대로 먹어지겠네. 중국 당국은 이번 선거를 두고 미국의 내정이라며 공식 논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간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미리 예측하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죠.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 전해주시죠. 쟤네 뭐 사건이? 네, 오늘 오후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완전 정나라. 이번 선거는 미국의 내정이고 가설적인 질문엔 대답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향후 중국의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일관되게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누가 되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압박 전략은 달라질 게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인데요. 그러나 중국판 추경 규모를 정할 회의를 미 대선 이후로 미룰 만큼 결과에 촉각을 세워왔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간에서는 매우 기민한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중국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IT 기업 주가가 상한폭인 10%까지 뛰었습니다. 중국어로 업체명이 트럼프의 승리를 뜻하는 이른바 트럼프 밈 주식입니다. 반면 해리스의 음역과 비슷한 보온병 업체는 7.14% 폭락했습니다. 중국 SNS에선 미국 대선이란 해시태그가 160억 뷰 이상을 찍었고 400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3만 명 넘게 참여한 온라인 투표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7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 지지글은 검열로 삭제되고 있어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입니다. 예, 일본, 중국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반응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외에서도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그래서 저 발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되면 안 되는데 방위비 때문에 돈 나오는 기계 그거 생각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트럼프가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별로 안 좋아. 얘기를 해온 우리나라 별로 안 좋아하잖아. 방금 얘기하신 방위 분담 다른 거는 뭐 문제고 다른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나 문제였는데 미국이나 뭐 나라 것도 방위 없는데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 방위 아주 집요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예. 트럼프 재임 중에 처음에 2017년 그때 우리 보고 갑자기 그냥 5배를 밀려가지고 50억 달러를 내라 이제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그때 타임이 잘 됐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 50억 달러라는 숫자를 퇴임하고 뒤에도 잊지 않고 그걸 계속 난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요. 했어요. 뭐 다른 거는 그리고 뭐 한국이 잘 살면서 주한 미군에 대해서 대접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을 계속 했고. 야, 니네 가도 돼. 또 북한 우리나라 이겨. 나 같으면 그냥 100억 달러를 받아냈을 거야. 요즘에는 전투기로 그냥 끝내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한국과 관련해가지고는 돈 문제를 두고 아주 집요한 그런 관심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중국이랑 또 우리나라, 친하. 될것 같습니다. 일본도 뭐 할 일은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가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 싶을 경우에는 깨는 걸 별로 그렇게 오히려 통일되는 거를 다 주변 국가들이 반대하고 그냥 탈퇴해버렸죠. 예. 찬성한 나라 없을 걸요.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거 TPP라는 거 그냥 나안 해. 그러고 이제 말아버렸죠. 뭐 싫은 거 그냥 다 그 자리에서 관둬버렸어요. 한미 FTA도 트럼프가 들어서서 말자 그냥 팔 밑으로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고 군에 그러니까 걸려. 뭐이 방위 분담금을 네, 두고 보면 배고프네. 앞으로 얘기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다른 데가 틀리는 거야. 연간 먹고 100억 싶어. 달러라 하면 13조 6천억 원 정도. 내가 왜 그런지 알겠다. 때문에 우리가 2026년에 그래서 반찬 세계랑 국세계랑 계속 바꿔서 줘. 바라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그렇게 진짜로 하면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3일 안에 다 먹어. 트럼프도 겁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재임 중에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그 두 개, 들어가는 두개 비용 그렇게.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군대를 투자할 때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50%를 받는다라는 그런 그렇죠. 공식을 제시했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반찬 주니까 뭐 좋아. 앉아서 먹을 똑바로 있네. 처음 보라는 가지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앉아, 이. 하는데 그런 게 있었기 앉아. 때문에 트럼프는 이 방위 분담 앉아. 문제를 조금은 거리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꽝 알 믿고 거예요. 비하면 이게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이게 좀 반찬은 계속 틀려고. 알고 있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트럼프의 그렇죠. 입지를 어떻게 좀 잘 살려주면서 그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보면 트럼프 정말 정부로 앉으면 보이는 거 다 하는 보여요. 것이 그렇긴 한데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미국 내에 있는 트럼프 앉아. 시스템은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트럼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애고가 엄청나게 강하고 한 이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충족시켜 주면서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다 떼오거나 하거나 그거는 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사업가니까. 그 방법을 하지 말라고 트럼프의 했지. 그 자존심을 조금 살려주고 그 대신에 또 한국이 자기의 방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업한다니까.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 그 대통령도 필요할 저렇게 하면 것같습니다. 되거든. 예. 민간 기업들도 좀 근데 솔직히 미국은 필요 없어, 이제 지금 시대에. 가 막판에 관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저번에 재임할 임기 중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진짜 성공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무기 마음대로 그래서 만들 수 피해가 있어요. 컸고요. 예. 이 앞으로의 우리 기업 미국은 몰라도 딱 웬만한 나라는 다 이길 수 있죠. 그 지난번에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을 때 중국이랑 미국까지는 그 한국 기업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바이든이 트럼프가 올렸던 관세를 부분을 다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그다음에 보면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를 얘기를 밥안 했는데 주면.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걸 없애고 보행무역주의로 사실 돌아섰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테스트 돼. 바이든 대통령도 근데 문제가 내 있겠는지. 미국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내일에 이제 다 뚜껑 딴 거니까. 경제, 먹나 무역, 보나. 통상 이런 부분에서 보는 것 앉아서 먹고 있는 미국 거야.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했던 여러 가지 제한 조치,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제발. 관세 인상 이런 조치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다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맹치하게 좀 봐야 될 여기 것은 봐보자면 이 집안. 미국이 과거의 미국은 근데 다 집에서 이렇다. 이렇게 줄 수는 없지. 과거의 반찬.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자유무역의 선봉에서 가만히 있어, 이놈아. 지금도 더 이상 앉아. 없다고 하는 것. 지금 보십시오. 다른 편. 보장하고 관세 지급하고 하는 게 이게 보험을 보면 이거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건 분명히 보험무역주의로 돌아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앉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앉아. 그래서 그냥 이거 뭐 지나가는 앉아. 현상이 아닐 거고 앉아. 앞으로 지속적인 다리 펴. 우리의 이제 생활, 생존, 환경이 다리 될 펴.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지금 물어친 부분인데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물건 팔아먹으려면 그냥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해라. 이거거든요. 미국에 와서 생산하면 우리가 법인세를 내려줄 때
현재 법인세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35%에 있던 것을 21%로 내렸어요. 그걸 다시 15%까지 내렸거든요. 그거는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가져들어온다? 그건 우리가 관세를 내는 거죠. 100%도 좋고 200%도 좋고 매길 거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 물론 팔을 넣으려면 미국에 와서 생산해. 이게 트럼프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이걸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해야 되겠죠. 정부 기업같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우리 대통령실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서 한미 동맹을 더 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소통의 기회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만히 있어.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은 대통령실이 한미 동맹을 더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초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건 물론 양국의 관계를 경제와 첨단 기술 협력으로까지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친하면 되거든. 중국이나 친하면 워싱턴 안 먹어야지. 한미 안보 태세를 대짜 거든요. 밥 먹어야지 밥.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의 대선 후보 참모들과 긴밀한 정책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거라고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에 파병된 대규모 북한군이 중국이나 친해요. 이동한 거로 파악되지만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진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모니터링팀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북한군이 활용하는 무기나 포로 등을 분석하려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군부대를 파병하는 게 아닌 만큼 야권의 주장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반기 최대 외교안보 성과로는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와 쟤네 거기가 돈 없으니까 러시아한테 총알바지 하고 우리 전략 그 사령부 돈 받은 거지. 미국의 전략 사령부를 서로 러시아에서 북한 핵 이제 미사일 그걸로 또 이제 미사일 원천히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핵과 재래식 능력을 통합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핵 날려도 전쟁이 잇따르고 있어 그냥 자폭하는 윤석열 거야. 정부 후반기의 국제 정세, 특히 대북 방정식은 더 복잡해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이야 미국이 가만히 내년 있거든. 1월 미국의 새 행정부가 특히 일본이 쏘겠지.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고. YTN 강민경입니다. 자기네들 피해 있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대북 전략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안 돼.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미 물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하고 있어야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뭐 대화를 회피한다는 말씀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없었고 늘상 그냥 대화는 할 수 있다. 대화의 적극적인 그 모습을 뭐 지난 때도 보여 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다리 피라고 딴소리 딴짓 여기서 페이크를 주고 있어. 이런 정도로 다리 펴. 다리 펴. 일로 와 일로 와 이놈아. 잘못다고 어디서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핵화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퇴임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좀 유연하거나 됐나 그렇지 내 치트키다. 8월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치트키다 힘.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이제 치트키야. 가진 나라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 그런 얘기를 했지. 너 이제 당신 많이 만들었지 않느냐. 이제는 그거 그만 만들고 나하고 같이 야구 운동이나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보는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데에 대한 가만히 앉아있어. 조금 그저 다리 펴. 그동안에 쭉 다리 펴. 얘기해 왔던 완전한 되돌릴 수 없는 그 비핵화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기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놈의. 그래서 그게 다리 펴. 이 북한이 다리 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바탕이 돋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바로 그냥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예. 또 조금 더 멀리 나가는 것 같으면 또 고위급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시간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서 보냈는데요. 예. 내용 한번 볼까요? 예, 축하드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아래 축하할 필요 없지 않나.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 한번 이렇게 해줘.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그렇지. 한미 동맹과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나왔는데 우리도 지금 대통령 트럼프 나는 이기는 사람이 없다, 이놈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건가요? 귀신도 무서운데. 보면서 보니까 이미 다 먹었네 이놈이. 어쨌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도 그렇지. 지금 이 단순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야 이놈아 다행이다.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같으면 이미 당선이 한두 번 있는 거니까 메시지를 빨리 보내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예, 조만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트럼프 한두 번 있는 후보가 이놈은 취임하게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정책적이라는 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 먹었네. 어떻게 어디서 소리 들어? 그 인물이 대화를 풀어나갈 것 같으신지. 다 먹었네. 한 입만 먹으면 다 먹었네. 페이크 쓰네. 앉아.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선 전화 소통인데 전화 소통이 이루어지고 다리 펴. 그다음에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에는 내년 먹지 마, 이놈아. 상반기 잘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어쩌면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좀 방한하는 문제가 순발을 될 떠는데. 테니까 우선 전화로 소통을 하고 앉아봐. 그 다음에 앉아. 직접 이제 대면하는 앉아. 무슨 방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앉아.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이 되면서 북한 문제, 이거 뭐야, 이거? 경제 협력, 응? 과학기술 이거 뭐야? 협력, 그다음에 이놈아. 글로벌 동맹 어떻게 이제 잘 해나갈 마지막 수 반찬은 있을지 먹어야지. 거의 다 먹었네. 대화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리고 뭐 한미 양국은 지난 한 70년간 동맹국으로서 관계를 잘 유지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기를 다 같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과 함께 또 연방의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4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떠셨습니까?